자, 오늘은 음식료 업종을 왜 반드시 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 산업이 언제 전성기였나, 그리고 지금 과연 그게 그 전성기였 때의 요인을 다시 이제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이 보는데, 지금 음식료는 예전의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예전의 전성기가 어땠었고 그때의 음식료 업종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게 재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료 업종을 이해하려면 음식료 업종이 전성기였던 때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2015년입니다. 보통 음식료 업종은 2000년에서 한 2015년까지 PER이 한 10배 정도 되는 저성장 국면에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가 돼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오르더니 2015년에 PER이 한 20배에서 많이 받을 때는 뭐 한 30배, 40배까지도 받는, 한마디로 이제 신고가가 마구 형성되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러면 2015년에 음식료 업종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음식료 업종에는 제일 중요한 호재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가격 인상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 인상될 때 이 종목이, 이 산업이 이제 꿈틀댄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격 인상을 평소에는 못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평소에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구가 막 그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구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음식료라는 거는 이제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갑자기 막 한 끼 먹던 사람이 두 끼 먹지는 않는단 말이죠. 게다가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친 듯이 막 인상을 해버리면은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정 맞기가 딱 좋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인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변명할 게 있어야 되는데, 변명 중에 하나가 아주 강력한 게 소비자 물가 상승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막 올라갈 때, 그때 인상의 움직임이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이게 곡물 가격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이제 한두 업체가 인상을 하면 전반적으로 막 우르르 쏠려서 인상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럼 2015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에 몇 년간 소비자 물가율이 계속 꾸준하게 올랐고 곡물 가격의 급등이 나옵니다. 곡물 가격이 급등이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식품업체들이 인상 랠리가 한 차례 딱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상 랠리만 이루어지면 안 되고 곡물 가격이 급등했던 것이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이 대박 나겠죠? 이런 상황이 재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곡물가가 올라서 가격 인상을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곡물가가 내려온 것 뿐만이 아니라 원달러까지 하락이 돼버립니다. 이 원달러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원화 가치가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곡물을 이제 수입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먼저는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서 가격 인상을 해놓고 막 이렇게 적자 나서 못 살겠다, 우리 이제 뭐 먹고 사냐, 식품업계가 이렇게 좀 징징대야 가격 인상을 해도 정부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가격 인상을 해놓고 나서 원달러가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타오는 단가도 싸지고 곡물 가격도 내려가면서 이 마진 스프레드 폭이 확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2015년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러면은 현재의 상황이 과연 그때를 재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제가 중요한 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랑 곡물 가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곡물 가격이 그냥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계속 정배열로 우상향하면서 꿈틀대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와 곡물 가격과 또 인플레이션이 화두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움직임도 좀 있고, 이게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센티멘탈이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곡물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곡물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게 곡물 가격에 의해서 음식료 그 제품의 단가를 인상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어떤 인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낮으면은 아예 펀드 매니저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꾸준히 우상향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대를 하는 거죠. 이게 가격을 인상할 움직임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시는 항상 뭐예요? 후행적이 아니라 선행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요인이 뭐냐면은, 원달러가 굉장히 견조한 거예요. 원달러의 하락 압력. 그러니까 원달러가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 어디 돈을 풀었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로 바뀌고 나서 천문학적으로 돈을 쏟아내는 거는 미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면 위지 절대 밑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기조 자체가 계속 돈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설명했던 MMT 현대화폐 이론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민주당 쪽이 확실히 이런 부분이 돈을 푸는 게 공화당보다 세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호언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2015년과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밀키트와 이 홈쇼핑의 거래,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뭔가 요리를 산다는 개념이 생기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뭐 쿠팡, 마켓컬리, 그다음에 네이버, 이마트, 쓱닷컴까지 다 요리까지도 뭔가 내가 온라인으로 배송해서 만든다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거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마진율이 온라인이 월등히 높거든요. 아무래도 외식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데 온라인이 영업이익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던 수요가 생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굉장히 음식료 업종이 좋았지만 2021년에도 구조적으로 가격 인상까지 같이 가면서 기대감이 살아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